네, 경제개발국장입니다. 한동안 의원님과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욱 리사이클링 산업폐기물 소각 사업 신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맹동면 봉현리 산 36번지 일원으로 2001년부터 봉현산업에서 소규모 폐기물 처리 소각장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며 2006년도에 현재 사업자가 인수하여 2007년 10월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1일 96톤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를 받아 2010년 9월 달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소각시설로 그해 11월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건축이나 환경 분야 인허가를 제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사업자는 행정심판 제기와 대법원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간접 강제 판결, 그리고 관련 공무원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압박 등을 통해 대응함에 따라 부득이 2012년 12월 달에 건축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후 사업계획 증서를 지속 추진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건축 설계 변경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현재 관계 법령 검토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소각시설은 주민의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군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건축 설계 변경 불허가 처분은 음성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당초 불허가 처분에 따른 쟁송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번에 법적 저촉사항이 아닌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 시는 패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간주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임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립니다. 또한 군은 민간 전문가와 군의회 의원님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도 거듭 밝힙니다. 다음은 한동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분산업단지 MOU 체결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8월 5일 성분산단 주식회사와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하는 음성 성분산업단지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음성군의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은 총 분양수익금 4,498억 원 중 음성군의 출자 지분을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9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는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투영조사업 심사 결과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초과 보증한 책임 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음성 성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음성군의 의결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했습니다. 예상 분양가 산정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산입법과 충북도 개발관리조례에 따라 11%의 이윤을 11% 이내 이윤율을 적용했고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은 인근 동종용지의 실거래 사례와 주변 산단의 분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본 협약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듯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음성군 의회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의회가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본 협약 체결 또한 사업 추진 과정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분담률 증가와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가 높은 대기업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사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서 산단 개발로 인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교통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는 한동안 의원님, 이상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옥사 클리닝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앞서서도 저 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그 판결문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을 보면 1심, 2심 하는 그 우리 변호사가 변론이 똑같죠. 1심과 2심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똑같아요. 그렇죠? 네, 뭐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패소 원인이 뭔가를 알아갖고 거기에 대한 환경 전문으로 한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처 방법이. 어? 그리고 지금 요번에 진천 군수를 찾아가니까 혁신도시 그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이거 소각장 반대 추진 행동 사람들이 진천 군수를 찾아가니까 진천 군수는 바로 인근의 읍장님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거기 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덕산 면장님하고 어디 면장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얘기를 해갖고 거기 데모한다든가 반대 집회할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좀 강하게 같이 하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그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 심각성을 알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은 거기 2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립장은. 그런데 소각장은 300m인가요? 300m 내로만 받잖아. 그럼 사실은 소각장이 더 위험한 건데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현행 법으로만 이거를 반대하고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에 앞서서 주민들이 주거에 문제가 생기니 주민정서법으로 해서 그냥 데모를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 민가 군이 합쳐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이런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주민 설명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하게 했다. 소수의 인원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답이 없다는 것도 이제 저기인데, 이 답은 결론을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냥 음성군에서는 여타 하더라도 우리가 주제는 거를 어차피 소송을 붙어서 만약 거기에 물어줘야 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다 사서 그걸 갖다가 금액 갖고 물어주는 게 아니라 금액 갖고라도 저기에서 절대 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앞으로도 점점 생기는 공장은 지금 또 성본산단 말고 또 세우려고 그러죠, 지금. 60몇만 평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일정 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시설이라든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지자체 내에서 그걸 소각시킬 수 있는 어딘가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어딘가 하는 걸 갖다가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거 갖고는 도저히 이윤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서 끌어오는데 지금 여기 이 소각장은 전국 규모라는 거죠. 전국 규모.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이건 반대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공장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 공장 내에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이것만 소각장만 덜렁 해갖고는 안 되죠. 그 공장 하는, 산단을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 하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별도의 소각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각시설이 지금 우리 광역, 폐기물 처리장 소각, 그게 몇 톤인지 아세요? 산업단지요? 아니, 산업단지 말고 우리 폐기물 처리장, 진천 음성 광역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제가 잘 파악을 그게 50톤이에요, 50톤. 예. 근데 여기 몇 톤이라는 거예요? 진천 음성이 하는 게 50톤이란 말이에요. 예? 두 지자체에 쓰는 게 또 50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갖다는 거 전국에서 끌어다가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 톤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환경청에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원주 환경청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데, 각자의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 하나하나 해놓고서는 그걸 안다는데, 그게 통째로다가 넣어갖고 하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황산이 뭐니 해갖고 하는 게 중국발이라서 중국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50%는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하력발전소나 불만 열만 가하면 좌우지간 공해는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다시 들어와갖고서는 하력발전소 다 없애고, 그 LNG 발전소 같은 경우로다가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도 이런 소각시설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떠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 음성군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정우 리사이클링은 최대한 지금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1심은 이제 이세호 변호사와 같이 했고, 2심은 꽃동네에서 이렇게 협조한 법무부인 로테카하고 같이 해서도 지긴 졌는데, 어찌되든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네. 어쨌든 음성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성본산단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서 보면 총 분양 수익금 4,498억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분양가는 어디서, 음성군에서 분양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행사업자가 분양가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작성은 사업 시공사나 시행자나 법인이 작성을 하고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건 저희 행정기관이 합니다. 행정기관이라면 어디 음성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검토를? 이 부분은 음성군에서 검토했고요. 그렇죠. 검토한 거죠. 예. 음성군에서 검토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관계없이 음성군에서 할 수 있나요? 이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분양단가 확정하는 거는 그때는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도의 승인 사안이 아니라 요거는 사업비가 총 분양 수익을 이렇게 낸다는 건, 우리가 사업을 산업단지를 하면 우리 수익을 얼마 내겠다 그러는 걸 계획서를 갖다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행부에도 내고 국토부에 마지막 승인 받잖아요. 그 국토부에서 이 분양가는 기준이 안행부가 아니라 국토부입니다. 그렇죠? 이 분양가 나중에 승인 받는 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나중에 도에서 근데 국토부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예?
시행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법률로다가 돼 있잖아요. 11%라고. 여기 뒤에도 있네. 예, 뒤에도 11 답변했잖아요. 야, 예? 11% 적용은 여기서 산업시설 용지에서만 저희가 적용을 그러니까 했고, 산업시설 용지의 11%고, 예. 11%고,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부대 시설은 15%인데 더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윤을 15% 이상 해서 많이 불어가라는 게 아니라 15%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더 만약에 받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분양가의 등기를 낮추는 데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쓴 거지. 그러니까 총갈로 했을 때는 분양가를 얼마를 하든 아무리 많이 저기해도 15%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다는 15%도 아니고 11%고, 그리고 음성군에서 성본산단에 대해 갖고서 이윤을 내겠다는 게 5.7% 낸다고 보고를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그런데 어떻게 4,498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예. 분양 수익금 산출하는 내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는 법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11% 범위 내에서 이윤을 붙여가지고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7% 붙여서 이제 84만 3천 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저기 분양돼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양이 가능한 단가로다가 법인이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근데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답변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분양가를 과장님 국장님 분양가를 네. 국장님이 성본산단은 4,498억으로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자신있게 사인해서 직인 찍어서 의회에다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했다. 우리 국장님은 4,498억을 분양가로다가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줘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책임지겠다라는 걸 우리 국장님 해주실 수냐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해드리면은 예.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 줄 거예요. 예. 예, 해주겠습니다. 그거 해주죠? 네. 예. 그거 오늘 중으로다가 해주시기 바래요.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 줄 거죠. 그러니까 해달라고요, 그거를. 변경 동의안 통과시켜 줄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해달란 말이에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허금 과장님, 국장님, 정말 기본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해도 원칙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규정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국장님 정말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일, 공직자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도 수없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고 4,498억은 완전히 탈법이고 불법적인 계산법이다. 이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약 승인한다면 이거는 주민한테 받은 권한, 이해의 권한을 하려고 뿐이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불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만 하지 왜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갖고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숱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지금 허금 국장님이 한 이세호 변호사한테 받은 음성군에서 합법적이라고 받아온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음성군 고문 변호사인 이세호 변호사가 4,498억을 해주는 것도 합법이라는 걸 받아오셨죠. 그러다가 군에다가 의회에다 제출했죠. 900억이 20% 범위 900억이다. 그러니까 900억이다. 예. 그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4,498억의 20%는 900억이죠. 네. 그런데 음성군이 20% 기준이 20% 지분이 90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어린애들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4,498억에 20%는 900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음성군 지분 20%가 900억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냐 이거예요. 음성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20%고요. 20%의 기준은 분양 수익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900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대출받는 게 보세요. 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가 집을 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짜리 집을 지어서 1억 6천을 받으려고 하자고요. 그러면 나하고 허금 국장님하고 둘이 동업으로다가 집을 짓는데 1억짜리 집을 짓는데 그러면 1억만 5천만 원씩만 필요하면 됩니까? 아니면 6천만 원 이익을 낸다 그래서 8천만 원씩 해갖고 집을 져야 됩니까?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은 국장님, 예. 법은 상식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규칙과 법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상식적인 걸 왜 자꾸 비상식적인 것으로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동료 의원님들 협약서 뒤에 엄청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꼼꼼히 보셨습니까? 협약서 다 보셨어요? 이윤이 얼마인지 아시냔 말이에요. 이윤이 지금 일반 개인들도 저기가 좋으면, 신용이 좋으면 4%대 이내로다가 다 저기를 받아요. 지자체에서 하는데 5점 몇 %씩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런데도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손 못 떨어져서 몸이 단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허공 국장님,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이 승인하기 전에 협약서 제대로 갖다 놓지 않았어요. 협약서 일일이 안 저기 됐어. 협약서 내역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몇 장만 됐어요. 몇 장만. 그거 인지도 못하고 그 인지도 다 하지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해준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뭡니까? 음성군이 20%죠. 20%면 SK 40%, 토 20%, 금융사 20%.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라면 저기 책임준공한다. 900억이 땅값이 한 800 몇십억 해서 900억이면 땅값 충분히 되는데 그 900억 갖고 충분히 하고 남죠. 그거 했다가 땅값 상승되면 허가나무 상승되면 대출받아서 하고 토목공사 하고 나면 허가나무 그걸로 하고 이분들은 그냥 그 돈 갖고 오면 책임준공만 하겠다는 게 책임준공만. 책임준공 얼마든지 하죠. 결국 그리고 분양 안 됐다. 책임지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데 있는지 아십니까? 음성군만 책임지는 겁니다. 20%. 20%가 아닙니다. 20%가 900억. 그럼 결국 나중에 900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해도 이런 얘기를 해도 계속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왜 보증을 같이 지분을 참여한 업체가 지분 참여한 업체는 보증을 안 쓰는 겁니까? 같이 들어와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분대로 쓰자 이거예요. 지분대로. 지금 총 은행에서 PF 일으킬 수 있는 돈은 2,700억이죠. 맞습니까? 네, 대출금이 2,700억입니다. 그럼 대출금이 2,700억이에요. 2,700억에 우리는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억은 뭐예요? 900억은 차라리 조례를 바꿀 때 20%를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프로테지를 맞춰서 하든가. 여기 의원들은 다 바보로 하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2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20%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투영자 심사에서 20%를 받았으니까. 지금 900억을 하려고 하면 투영자 심사 다시 받고 충청북도에서 승인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행부에서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죠. 의회 승인 받으면 돼. 지자체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 공무원들 다칠 일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 되면 지자체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분양가만큼은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고 2,700억이 대출 금액인데 거기 20%가 900억이라고 바꿔두게 되면서 우리가 보증을 그렇게 미분양용지 매입하약은 마지막 분양된 금액에서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음성군이 20% 지분 만큼 그 당시는 있는 지금의 토지가 아니라 다 기반이 된 시설이 된 부지란 말이죠. 그 부지에 대해서 20%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갖다가 분양가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건 분양가가 아니라 우리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은 미분양용지는 그때 산으로 있든가 그냥 일반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다가 허가가 난 공장으로 토목공사가 끝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에 대해서 미분양용지에 대한 20%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자꾸 분양가에 대한 분양가도 미주의 숫자고 알 수도 없는 숫자를 갖다가 4,500억이라 했다 헷갈리게 만드냐고 2억을 또 줄여갖고 4,498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20%가 900억이다. 그런데 대출은 2,700억을 받는다. 이 뒤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또 국민을 대변해서 와 있는 의원들이 상식선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 집에는 그 날짜에 안건 상정 안 했다고 사업 주체가 2명씩 새벽부터 쫓아와갖고 난리 버거지를 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사업 주체가 의원 집에 쫓아와서 안건 상정 안 했다고 난리를 칠 수 있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내용에는 SK가 없습니다. 없죠? 협약서에 SK가 있습니까? 어떤 협약서? 지금 작년도 10월 8일 날 한 협약서인가 그 의회 준 협약서에 보면 SK 없어요. 음성군과 토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서에. 그렇잖아요. 국장님 만들어 놓고 몰라요? 8월 5일 날. 5일 날 협약서에 SK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예. 4,498억에 20%에 900억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걷다가 뒷장에 보면 음성군수 있고 토건설 있고 하시는 거예요? 협약서 양해각서 보면 거기에 SK 없어요. 없죠? 네, 양해각서에는 SK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SK는 실질적으로 없는 회사예요. 뭐냐? 공사 좀 하겠다는 회사는 SK뿐만 아니라 어디대도 다 공사 주는데 토목공사 안 합니까? 뭐가 SK가 40% 지분을 저기 해놓고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토건설 회장도 그 회장님이 의장실에 한번 와갖고 의원들하고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셨고 과장님 계셨고 군수님, 부군수님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토 회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000억 원을 보증서 주는데 음성군에서 지자체에서 왜 900억을 못 써주냐고 그러셨어요. 그때 본의원이 그 말씀을 회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1,000억 원 해준 근거 자료 있으십니까?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사업가는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신용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SK에다 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구두를 하면 되니까 우리도 구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 사업가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우리 지자체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거죠. 더 구두로. 예? 왜 사업 시행자나 사업자는 구두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20%를 900억이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허근 국장님 A와 용지 한 장으로 된 거에 의회 제출했죠. 그러니까 540억, 900억에 빼면 360억이 저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60억에 대한 거는 나중에 토의에서 이면 보증 협의를 해주겠다.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셨죠? 예, 제출했습니다. 뭐든지 이면 합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협의로? 왜?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360억 담보를 갖다 집어넣으라고 하십시오. 예? 내가 시간이 많이 돼갖고 지금 뭐 한 얘기 계속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나중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 이제 진짜 권력 이양 시기라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승인해준 의원님들 다 고발을 하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래서 음성군의회가 그냥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자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뭔가 정말 이렇게 하려면 보증을 거기에 걸맞게 프로테이지를 올립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곤욕스럽게 의회를 만들지 말아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동안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대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저 한동안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한 가지만 좀 보충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한동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성모산단에 대한 4,498억에 대한 그 근거는 그거는 꼭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 7개월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4,498억에 대한 산출 근거만 제출만 해주셨으면은 이 900억이었더니 700억이었더니 이거 갖고 크게 논란 대상이 아닌데 이 4,498억이라는 산출 근거가 이게 불투명하고 작년 10월 16일인가 언제 우리가 이제 간담회 때 처음 4,498억이 올라와서 900억을 해준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입니다. 이게 4,498억이라는 근거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한투가 했던 어디 SK에게 했던 시행 성문산 했던 이 근거만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대등소이하다. 어느 정도 누구한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딴 데 의뢰했을 때 이 정도면 산출 근거가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납득만 가면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 문제는 아닌데 이게 산출 근거가 영 제시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뭐 내일 이제 마지막 우리 상정을 하는데 이 내일까지는 꼭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라도 4,498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내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되냐면은 이걸 왜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면 우리 2014년 7월에 우리 2차 투영자 안행부여 심사 올릴 때 그때 총 분양 수익은 3,731억이었어요. 그런 승인을 받았어. 그래서 조건부로다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 계속 우리가 공정질문 이거 하면서 20%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확인을 받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월 달에 와서 이제 총 분양 수익이 4,498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3,731억이 2014년 7월 마지막 채용심사 조건부에 받을 때 이게 총 매출액이었는데 지금은 4,498억이 총 매출액이고 하니까는 이 차액이 벌써 769억의 이익의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지 뭐를 의원들이 이걸 해주지. 이게 떠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투영자 2010년 투영자 7월 10며칠인가 그때 이제 마지막 투영자 심사 받을 때가 이제 결국은 조건부 승인인데 이 조건부 승인 받을 때 매출액이 3,731억이요.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2015년 2월 24일 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죠? 조례 만들어 조례 통과 다 줬어. 그래서 2016년 7월 1일 날 충북 도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는데 2016년 8월 5일 날 이 양해학서를 이제 이거 쓴 거 이게. 이 양해학서를 우리 몰라서 전혀. 10월 달 전에 우리한테 제출도 안 했을 때 몰랐는데 이 양해 그 각서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분양 수익이 4,498억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양해각서에 4,498억을 하려면은 이전에 채용자 심사받았던 3,731억을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우리 군이 산업개발과가 뭐를 합의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이전에 그 채용자 심사받았던 3,731억은 아무런 제시를 안 해봤나 그때 당시에? 그 당시 면적이 56만 평이었고요. 지금은 60만 평이고 또 그 당시가 2014년인데 지금 2017년이고 2016년 그 당시는 기간도 지났고 면적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투영자 심사 받을 때 마지막 이거 2010년 11월 8일 날 이제 투영자 이제 통보가 이제 우리 음성군에 온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은 사업비는 똑같아요. 총 사업비는 3,385억 뭐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요. 사업비는 똑같은데 이게 총 매출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의문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게 보면은 우리 양해각서가 이제 양해각서를 8월 5일 날 양해각서를 이제 우리 저 음성군하고 이 김사석 씨하고 유상호 씨하고 셋이 군수님하고 양해각서를 쓰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투영자 심사를 8월 9일 날 올렸죠. 2016년 8월 9일 날 마지막 9일 날 올렸죠. 8월 15일까지인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를 쓰고서 바로 이제 이 투영자 심사를 올린 거예요. 8월 9일 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행부가 결국은 이제 이 양해각서를 보고서 투영자 심사를 마지막 단계 해준 게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이겁니다. 양해각서를 이렇게 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가능하다. 단 여기에 보면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양해각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투영자 심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투영자 심사가요, 심사 주요 내릴 결과 보면 1차 면적 6.7% 늘은 건 적정하다. 두 번째 문제 있던 거 중기지방 재정 반영 2015년도에 반영됐습니다. 맞고. 세 번째 집안 비율을 초과한
자치단체 지분율을 초과한 추가 부담 여부, 이 안이 이게 바로 이 투용자 심사의 내리기요. 이게 2010년 8월 5일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음성군, 태상산단주, 한국투자증권주, 음성군이 미분양지 매화액은 분양 수익금이 20%에 해당하는 9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서 심사 결과 미분양지 매화액이므로 분양단가 기준 적정. 이게 이 사람들이 안행부가 결정적으로다가 이 적정이라고 해준 게 바로 이거, 이 양해각서. 이 양해각서 때문에 해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음성군하고 삼자하고 한투하고 합의를 했구나. 그러나 이거는 의회를 통과해야지만이 효력 발생된다. 라고 분명히 여기 써 있어요. 여기까지 잘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900억이 증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2014년 7월에 총 분양 수익이 3,731억인데 불과 몇 년 안 가서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왜 769억이 매출 근거가 늘은 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것만 설명만 잘해주고 근거 자료를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6개월째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는 게 계속. 그럼 다른 건 떠들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달라니까 결국 이거 한 장, 이게 성문사업단지 분양 산출 내역 이거 한 장만 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투자자분 권리와 역할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4,500억을 총 매출에 대한 내역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갑을병으로 나오는데 우리 갑이 음성군이 갑이고 을병이 이제 한투하고 이제 산단측인데요. 이게 매출원가가 3,400억이요. 다 이게 사업비. 여기 사업비 3,400억 아니에요. 2014년도 채용자 심사도 3,484억이요. 똑같아. 그런데 총 분양가는 여기는 4,500억이요. 근데 그때는 3,731억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매출원가 사업비가 3,400억이고 총 매출액이 4,500억이요. 그럼 이익이 얼마 남냐고 나오면 1,100억이 이익 배분이 남다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음성군한테 남는 지분한 쓰는 배당이 220억이 남아. 그 밑에 이제 의라고 병한테 가져갈 배당 드는 게 880억이요. 1,100억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투자 의견에 보면요. 상기 매출원가 분의 680억 부담, 이게 음성군인데, 표준원가, 부정가, 이익 배분, 갑은 220억 수익이 참여 명분은 없음. 우리는 그냥 우리 음성군은 220억에 배당 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게 없어. 그다음에 이래서 자꾸 이걸 4,500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우리 오전까지 이 4,498억이 대한 산출 근거는 분명히 이건 어서 했던 음성군이 산출 근거를 냈던 한투가 냈던 태상산이 났던 이 산출 근거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드리는데 저도 그거 한 장짜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한 장, 아니래 670억 차이가 나는데 한 장짜리 이거 사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단가하고, 분양 수입하고, 산출 기초하고. 분석 자료는 거의 다 나온 건데, 이거는 아무나 숫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단가를 실제 분양에서 그냥 단가를 결정할 때는 US를 받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자. 수가 되겠지만,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볼래요? 그랬으면은 진작부터 10월달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겨. 이게 결국은 4,498을 영 못 맞추니까는
이 900을 해주려고 계속 초점을 맞춘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게 결국 마지막 여기에 이게 과장이 우리 설명할 때 언제냐면 이게 10월 17일 날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한 건데 마지막 여러 가지를 다 비교 분석을 해놓고서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저 매출액이 뭐 695, 795, 뭐 4,500 쭉 따놓고 그래서 SK 토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총 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900억을 해주기 위해서 맞췄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내일까지 이거에 대한 4,500거에 대한 이게 산출 근거나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저는 보충 질문이 아니라 본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이상저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보충 질문 시간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이 시간으로다가 다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그 정우 리사이클링 건,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한동관 의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일단 요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들 하셨지만 좀 그 중요한 부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음성군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그 내용 분명히 해주셨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군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겠다라고 하셨고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책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대 논리나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다행인 것 같고 그 원칙은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이게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기존의 대응도 좀 부실했던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95톤 허가가 업체에서 일단은 95톤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은 분명히 취소가 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64.5톤의 지정 폐기물 포함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초점은 64.8톤, 65톤에 대한 소각 시설을 이거를 불허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것만 불허가 되면 전체적인 사업들은 안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드리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대책이 그리고 꽃동네 혁신도시 모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나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약 6만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한 6천 명 서명 받은 것 같고 원주환경청도 가서 방문을 해서 이게 지역의 입장 또 의원으로서의 입장 우리 의회 분위기도 다 전달을 한 사안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TMS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논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산업 폐기물 소각이 업체 측이나 뭐 환경부 쪽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 TMS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환경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지만 TMS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 멀리도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TMS 문제 때문에 우리 금왕 하수처리장 작년에 무단 방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 다 인정됐고 그리고 그 환경부 쪽에서도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인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TMS 갖고는 안 된다. 또 뭐 또 옆으로 우리 그 삼성맨의 우광 화이텍 수원의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반도체 찌꺼기 폐수들을
이걸 처리를 삼성 면에다 처리하겠다라는 거, 1심에서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 TMS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의 행정적인 대응이나 법적인 대응에서는 TMS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 허가날 때하고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상황이 틀림없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혁신도시거든요. 혁신도시 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서 5만 명이 들어서는 사업이 그때는 혁신도시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혁신도시에서 인접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있지만 도시 주변에는 없다라고 봐야죠. 도시 주변에는. 물론 이제 그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그건 개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도시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대응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또 한 가지 또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서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어떤 법적 대응이 좀 부실했던 측면들은 본 의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밀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 전문 변호사들하고 해서 처음부터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은 드리겠습니다. 뭐 부분은 뭐 수긍하시겠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TMS 부분 이런 거 지금 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하고 뭐 혁신도시가 들어왔으니까 뭐 여건이 바뀌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 뭐 어찌 됐든 아까 우리 한동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주환경청이나 환경부 의견은 뭐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나쁜 사람들인데. 어쨌든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기해가지고 저희도 적극 방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뭐 의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나 또 저 뭐 꽃동네 쪽에서도 또 법률적으로다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환경 쪽으로 또 능력 있는 변호사 저희가 한번 섭외도 하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정우 리사이클링이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주민들이나 이런 뭐 그 다양하게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타격은 혁신도시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뭐 이래저래 불만들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혁신도시에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입주할까 말까 또 음성군의 주민등록 옮겨야 되느냐만 이런 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결정타가 될 것 같아요. 이 정우 리사이클링 도시 옆에서 산업 폐기물 소각장 전국 뭐 사실 최대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것 같은데 이것이 들어서면 정말 혁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이건 정말 이렇게 커다란 타격이 되고 혁신도시 발전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음성군 우리 이게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혁신도시의 문제로 가는 부분들이 좀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을 좀 해서 어쨌든 음성군이 행정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나서고 저희 의회 그리고 주민들 대책이 전체 음성군의 총 역량들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분산당 관련해서는 참 답답한 것이 정말 이 성분산당 관련해서 정말 수도 없이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하고 반복돼도 좀처럼 맨날 서로 간에 동문서답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거 참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깝거든요. 핵심적인 문제는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을 900억이냐 540억이냐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반대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 900억이 아니라 540억이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체가 다 이게 그 산업단지 자체를 반대하고 성분산단을 반대한다. 또 주민들도 오늘 보니까 현수막도 붙였더라고요. 그 지역개발에 반대하는
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참 이게 우리의 이 어떤 이 소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절대 이렇게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 객관성 이런 거는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900억이냐 540억이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작년도 8월 5일 양해각서에 SK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SK가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한데 의도적으로 뺀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 같지는 않고 SK가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뭐 책임은 SK가 지든 토가 지든 어딘가는 뭐 질 거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늘 여기서 계속 많은 설명을 드리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뭐 저도 똑같은 얘기하고 우리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 20%에 900억이냐 540억이냐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진천 산수산단 지분은 20% 참여했어요. 국장님도 보증은 100%고. 얘기를 확대하면 예. 좀 복잡해지니까 SK가 빠진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무책임하신 저도 이제 말씀인데요. 처음 봤는데 어찌됐든 양해각서의 중요한 내용은 음성군하고 시공사 그리고 이제 한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요 시공사하고 음성군 간의 MOU 체결한 그 내용 이거를 이제 행자부에 제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중요한 양해각서 핵심적인 거는 양해각서가 어떤 양해각서냐면 PF 조달을 위한 양해각서예요. 대출을 위한 양해각서거든요. 예. 근데 여기 SK가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번에 지나간다면서 말씀하실 때 음성군이 900억에 대해서 보증 쓰면 나머지 1,800억에 대해서는 SK가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1,800억은 저기 사업 시행자. 근데 엄밀히 사업 시행자가 SK 그러니까요. 40%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800을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증 쓰는 거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그게 SK가 빠졌다고 지금 알으셨다라고 그러시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양해각서에서 중요한 거는 음성군입니다. 양해각서에서 중요한 거. 음성군이 900억 책임지는 거니까. 양해각서가 백주수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데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음성군이 해줄 것만 무조건 다 해주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그 양해각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 보니까는 SK는 1,800억 책임지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음성군이에요. 그래서 아마 SK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SK는 1,800억 보증 쓰니까 구태에 900억에 참여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마 SK는 빠지고 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양해각서에 이게 저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싶고, 이거는, 더구나 국장님께서 이거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는 더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으로 아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4,498억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예정된 거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전에 우리 정확한 분양가는 나중에 도에 승인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예정된 것이고 정확한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저도 본의원도 저번들에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900억의 근거는 이 4,498억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사업비나 매출액이나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대영 의원님 우리가 처음에 투자심사 받기 위해서 자료 낼 때 매출액이 3,732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또 총사업비 3,333억으로 그 당시 투자임사 승인 신청할 때 총사업비가 그렇게 3,333억 규모라는데 이것도 역시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당시 계략적으로 따진 사업비들이거든요. 정확한 거 따지려면 사업 다 끝나고 집행 다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한테 숫자가 틀리다고 압박을 가면 저희도 특별하게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맞는데 그래서 근데 왜 계략적인 거기다가 그 20% 보증을 갖다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맞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20%를 거기다 갖다 붙이냐. 지금 가장 정확한 것은 2,700억 대출을 받는다는 것. 그것 하나랑 나중에 4,480억이 됐든 3,500이 됐든 그것에 그 총 이게 그 사업이 끝나서 분양이 안 됐을 때의 20%에 대해서 음성군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게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그때 가서 뭐 안 되면 뭐 미분양이 없으면은 0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됐다. 그럼 1,000억에 대한 20% 200억 음성군이 미분양 책임지고서 사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2,700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해서 20%가 음성군이 지분 출자했으니까 20%에 대한 대출을 받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나와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출을 얼마 받느냐 540억이냐 900억에 대한 그 논점에서는 분명히 이 대출 받는 2,700억에 20% 540억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산수산단 진천군이 20% 보증 섰어요. 20% 지분 출자했어요. 보증은 100%예요. 그렇게 따지면 20% 출자했으니까 20% 책임져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20% 출자했으니까 20% 책임져야지 이건 맞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약속이 분양 수익금의 20% 하기로 하자. 대출금의 20% 하기로 하자. 아니, 이런 약속사항이 있으면 보증조례에 우리가 그 출자 20% 범위 내에서 보증 쓰는 거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조례가 바뀌긴 했지만 그 조례는 여기에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분율 20%를 초과해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고 그 기준은 분양 수익금이다 그 얘기예요. 날마다 대출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보증 액수를 20%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보증은 20%예요. 그러나 이게 대출금의 20%가 아니라고요. 아니 대출 쓰는데 보증 쓰는 거지. 대출금 2,700억 가지고 사업 마무리 못 짓잖아요. 아니 그건 그거는 누가 책임져요? 예, 그거는 업체에서 2,700에서 남는 추가하는 업체에서는 업체들이 사업자들이 그걸 음성군이 관계할 일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돈 내서 하는 거고 음성군은 대출을 사는데 20%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 보증 서서 그런 거지. 그래서 초과되는 사업비만큼 대출금에서 사업에서 대출을 받아도 모자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3,384억인데 2,700억 조달하니까 684억 모자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공사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군도 대출금의 20%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분양수익금의 20%를 책임지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양해각서 있잖아요. 양해각서 음성군하고 이제 토하고 투자증권 저도 그 이름만 김사석 이름만 보고서 토인 줄 알았는데 토가 아니고요.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거기는 토도 들어가 있고 SK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하고 음성군하고 증권하고 셋이 참여한 거라서 여기는 SK도 들어가고 토도 다 들어간 내용이. 저 이름 김사성만 보고서 이게 토만 참석한 건 줄 알았는데
위에 음성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법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네, 성분산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분산다 주식회사에 음성군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음성군도 들어가는데 왜 이중으로? 결국은 이게 이제 거의 시공사라는 뜻이에요. SK토 시공사. 아니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분명히 다른 거죠. 참 많이 답답하고 어쨌든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들으시겠지만 900억이라는 근거는 전혀 2,700억 대출하고는 관계없고 없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 분양했을 때 예정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4,498억에 대해서 그 900억을 갖다 거기다 갖다 맡은 거는 이건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한동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음성군이 어쨌든 900억을 보증해주면 PF 2,700에 1,800억이 부족하니 그 1,800억은 SK에서 책임질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 지금 그게 SK에서 하는 게 타인 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타인 자본 조달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대출 받는 것도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그게 대출 받는 것도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부채도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SK가 했든 음성군이 했든 그게 다 통갈 타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 거 아닌 남의 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해오는 거 전체를 보는 거죠. 예.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재원 조달, 재원 구분이 있어요. 여기 필요한 재원 합계가 2,961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라고 그러면 사업비는 대부분 용지, 토지비, 판매 관리비를 통틀어서 사업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비는 2,70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재원은 합계 금액이 2,961억인데 PF를 빌려오려고 하는 돈이 2,700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2,700억 중에 900억은 음성군이 보증을 서달라는 거고 나머지 1,800억은 SK가 쓸 거라는데 그 밑에 타인 자본 조달 가능성 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타인 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PF를 통하여 자금 조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타인 자본은 음성군에서 900억을 해주면 900억 갖고 토지를 사서 그 토지하고 향후 사업 성과 허가가 났든 아니면 토목공사를 했든 그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면 그러면 SK는 뭘로 보증을 쓰냐 이거 뭘로 SK가 보증 쓴 게 뭐가 있어요? SK 보증을 서라 이거예요. SK도 1,800 우리 900억 쓸 테니까 그때 본연도 승인하겠습니다. 저 따라 할 테니까 우리 900억 하고 SK 1,800 하는 걸로다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담보로 900억 네. 대출하고요. 네. SK에서 1,800억 하고 SK 담보로 1,800억 플러스 책임 준공이에요. 총사업비가 2,700억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3,384억입니다. 조달은 보세요. 2,700억이고 부족분은 과장님, 3,383억은 거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네. 없이 3,384억이에요.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꾸 국비 포함 안 쓸데없는 돼 있어요. 보세요. 어쨌게 됐든 자꾸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900억만 해주면 부족금이 얼마든지 1,800억에 대해서는 SK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보증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책임 시공하겠다는 얘기는 900억만 갖고 그걸 갖다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타인 자본 조달 가능성이 SPC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타인 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사업 성과 담보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900억 갖고 땅 샀어. 그리고 허가 났어. 땅값 상승될 거 아닙니까? 또 토목공사했어. 또 상승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또 담보로다가 계속 은행에서 PF를 일으켜갖고 그거 갖고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자들은 그냥 책임 시공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나 장비 한 대도 없어서 본의원이 가서 해도 해요. 예? 그런 거는 이게 무슨 나머지에 대한 보증을 쓰냐면 보증은 음성군 하나만 900 쓰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상승되면 계속 대출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2,700억 속에는 일단 땅이 전부 조성이 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더 대출도 없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땅값은 한 800 몇십억 돼요. 거기에 땅값은 1,307억입니다. 그거는 900억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더 보태야 돼요. 국장님 하는 얘기고 땅값에 대해서 저기 해봤어?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좋아요. 그게 어쨌든 좋은데 여러 얘기할 거 없이 900억 음성군에서 해달라면 그럼 900억 해준다 이거요. 그럼 900억 해주는데 나머지 1,8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1,800만큼만은 SK에서 책임 보증을 거기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라 이거요. 그럼 SK를 한다. 보고 투자자 모집합니다. 1,800억은. SK를 보고. SK를 그냥 담보로.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서도 나머지를 해준다? 은행에서 PF를 더 그래서 아까 해준다는 거기 밑에 거예요? 적혀 있는 토지분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1,800억. 말고 900 봐요. 900억을 음성군에서 보증 쓴다며 서달라며 그럼 왜 쓰는데 2,700억이 필요하던 어느 딴 회사는 가서 보증을 안 쓰냐 이거예요. 음성군만 쓰고 나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여기 우리가 이 사업을 어느 사업을 하는데 우리 8명의 의원님이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만 보증 쓰고 나머지는 나는 내 신용으로 한다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내 신용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 물건 내주고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맨몸으로 가서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려면 확실한 그러니까 보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식 보증인이 아닙니까?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확실한 보증인이 900억을 한다 이거야. 그걸 하면은 나머지 1,8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타인 자본 조달 방법이 조달 가능성을 SPC 사업자들 시행하는데 필요한 타인 자본은 토지 향후 사업 성과를 담보로 PF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 아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900억 해주면 900억을 그걸 담보로 해서 앞으로 계속 거기서 점차적으로다가 사업 성과에 따라서 담보를 해갖고 하겠다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음성군만 보증 쓰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 모든 100% 음성군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20%가 아니라 100% 음성군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2,700억 조달하는데 어떻게 음성군이 900억 보증 쓰는 건데 2,700억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딴 데는 보증 쓰는 게 없는데 책임 시공은 해놓고 여기서 돈을 책임 시공하는 공사비는 PF로다가 이걸로다가 다 되는데 PF로 되는데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공사 금액 먹고 분양 안 되면 또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지분만큼 거기다 보증 서라. 이거 지분만큼도 아니야. 지분만큼도 아니고 음성군이 그러면 한 30% 적인 거니까 나머지 70%에 대해서 1,800억 줘라 이거요. 지금은 뭐 원칙도 법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원칙도 법도 없이
900억을 자꾸 주장하니까 그럼 음성군에서 900억 하는데 SK에서 1,800원 보증 같이 서달라. 왜 못 쓰냐 이거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SK 1,800억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증거를 갖고 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성군만 900억 해주면은 하는 거라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협약서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갖고 와서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할 테니까.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진행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갖고 왔어요, 그거를? 지금 진행하는 거 그거 전혀 없죠. 의원님들 그거 봤습니까? 의원님들, SK에서 갖고 온 거 봤습니까? SK 보증서가 음성국 거만 900억 해달랬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조건으로 900억을 보증서 달라고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승인이 나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 국장님, 해주면 그게 들어간다? 이거 천만에 내가 보증서 주면 나머지는 저기 이거 1인 보증이 어디 있어? 1인 보증이. 예? SK를 분명히 같이 들어와서 보증 쓸 사람 보증 쓰고 음성공구라고 900억 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게 뭡니까? 그거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해주려고 마음먹은 의원들이 있다면 SK도 분명히 지분 참여가 들어와서 했던 거니까 책임 시공하겠다? 여기 보세요. 책임 시공은 해고도 남지. 나도 이렇게 하면 해요. 이러면 나 개인이 해도 타인 자본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SPC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타인 자본은 토지와 향후 사업성 성과를 담보로 PF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다. 그것뿐이 더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깜깜이 보증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또 넘었다고 자꾸 사인이 오니까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들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900억 해줄 테니까 그러기 전에 같이 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보증 같이 똑같이 서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걸 이것도 100번, 1000번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법이고목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 스타일로다가 해갖고 국장님이 밀어붙이기 스타일로 하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줄 테니까 거기서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